네, 안녕하세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산화,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어려웠죠. 산소 같은 경우는 산화, 환원이 그다지 어렵진 않았는데 산소의 개수를 얻으면 산화고 잃으면 환원이었어요. 반면에 전자 같은 경우는 산소와 반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전자를 얻었을 때가 환원이라고 했고요. 전자를 잃었을 때가 산화라고 했거든요. 그 산화, 환원 개념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었고 다시 한번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산화환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어려웠던 반면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산과 염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과서 184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이 산성과 염기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개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무슨 단어가 있냐면 액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액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액체의 성질 줄여서 우리가 액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액체가 있을 때 뭐 또는 물질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제 통상 액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액체의 성질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이걸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액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염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중화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중화 반응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는 그것이 어떠한 액체가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나타내는 액성을 따져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액성이라는 단어 하나 챙기시면서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산성물질, 산성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자, 산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질을 산성물질이라고 할까? 자, 산성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식초 같은 거, 레몬 같은 거 이런 거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산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자면 이 산성 물질은 어떤 물질을 의미하냐면 산을 띠는 물질을 우리가 산을 띠는 물질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산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써 있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산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하기 전에 이 산성 물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들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이라고 하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산성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뭐 식초라고 하는 물질 또는 레몬이라고 하는 물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식초나 레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산성 물질, 산성을 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체로 산성 물질들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맛을 봤더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산성을 띠는 물질은 대체로 무슨 맛을 띠고 있냐면 얘들아 식초나 레몬은 무슨 맛 나니? 그죠? 좀 신맛 나죠? 그저 신맛을 가지고 있다더라. 물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질들 가운데입니다. 다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는 신맛이 대체로 나는구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식초나 레몬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산성을 띠는 물질들은 어떠한 중요한 특징이 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15세, 16세 때 배웠던 종이 중에 산성을 알아볼 수 있는 종이가 있어요. 리자로 시작하는 종이 뭐가 있을까? 그죠? 리트머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리트머스 종이라는 건 색깔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리트머스 종이 색깔 무슨 색? 아이고 종이 sorry. 자, 리트머스 종이 색깔 무슨 색 존재. 그죠? 하나는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 하나는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산성 물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리트머스 종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을 합니다. 자, 파란색 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우리가 식초 속에다 담궈요 또는 레몬 속에다 담궈요. 그러면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색깔이 변하거든요.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색깔이 산성 물질에 담궈지면 어떤 색깔로 변하냐면 얘가 바로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산성 물질은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식초나 레몬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집어 넣으면 색깔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반드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집어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는구나. 요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산성 물질은 대체로 좀 우리가 이렇게 딱
정의를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강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에는 좀 반응성이 높은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산성 물질은 뭐와 반응을 좀 잘하는 편이냐면 금속과 굉장히 반응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커에다가 우리가 식초나 뭐 레몬즙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마그네슘, 뭐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런 금속들을 퐁당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 녹아들으면서 이 주변에 기포가 막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 얘가 들어가서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산성 물질의 산성용액에 금속을 퐁당하고 집어넣으면 기체가 발생하고 그 기체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쵸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금속을 집어넣었을 때 산성용액에 금속을 집어넣으면 금속이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때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기체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구나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산성물질은 또 어떤 거와도 반응을 잘하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달걀 껍데기 또는 달걀 껍질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달걀 껍질의 성분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죠? 이 달걀 껍질의 성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탄산, 칼슘이라고 부르잖아. 이 탄산, 칼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CaCO3라고 쓸 수 있습니다. 뒤에 이거 CO, 요게 탄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CA, 요게 칼슘이거든요. 이 달걀 껍데기는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얘도 바로 이 산성 물질에 들어가면 산성 용액과 맞닿으면 반응이 시작되는데 이때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기체가 역시 존재합니다. 그 기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산화탄소라고 불러요. 이산화탄소 발생. 자, 왜 그러냐면 이 달걀 껍데기는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여기 뒤편에 보면 탄소와 산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성용액과 반응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금속과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거 요거는 매우 중요해.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성용액이 엄청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얘들아. 혹시 우리 몸에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우리 몸에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곳? 그죠? 우리 이 있잖아, 이. 이가 바로 탄산칼슘이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콜라 있죠, 콜라. 콜라 같은 거 먹으면 이가 상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죠? 콜라가 가장 대표적인 산성용액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이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성분은 산성용액과 반응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식이 일어나 녹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산성을 띠고 있는 탄산음료를 마시면 그 탄산음료에 의해서 우리 이가 반응을 하기 때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산성용액과 금속은 반응 잘하고 산성용액과 달걀 껍데기 즉 탄산칼슘도 반응을 잘하는구나.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이 산성용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성 물질을 우리가 물에다 녹여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수용액 상태일 때 이 산성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그쵸? 이 산성용액이 녹아 들어간 수용액에서는 산성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물질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땡땡 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슨 화야? 이응이응화? 맞습니다. 이온화예요. 이 산성 물질이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온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이온화가 일어나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전류가 흐른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기 전도성이 좋다, 나쁘다. 그죠? 전기 전도성이 높다, 좋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이 산성 용액은 도대체 물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온화가 되고 어떻게 이온화가 돼서 어떤 공통적인 물질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산을 띠는 물질이다 해서 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산을 띠게 만드는 그 물질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산성을 나타내는 산은 H 플러스 라고 쓰고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그쵸, 수소
이온이라고 읽습니다. 반드시 수소 이온이어야만 해요. 이 어떠한 물질이 이온화가 돼서 수소 이온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이 물질은 산성을 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이런 공통적인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맛을 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요. 금속과 반응 잘 하는 거고요. 달걀 껍질과도 반응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조금 과학적인 물질들 보자.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썼던 식초나 레몬 이런 거 말고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과학적인 물질들 좀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HCl이라고 쓰고 염산이라고 읽습니다. 염소, 수소가 결합된 거 뒤부터 읽으니까 염산이에요. 그 다음에 HNO3라고 쓰고요. 뒤에 NO3를 우리가 질산이라고 읽어. 그리고 이제 수소를 우리가 산이라고, 그러니까 질산 화수소인데 화수소를 한 글자로 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산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물질이 뭐가 있냐면 H2SO4라고 부르고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황산이라고 읽어요. 이거 질산, 이거 황산.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질이 뭐가 있냐면 CH3COOH라고 쓰고 이거 뭐라고 읽냐면 아세트산이라고 읽습니다. 이거 첫 번째 건 염산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산성 용액들, 산성 물질들, 산을 띠는 물질들은 대체로 끝에 뭐로 끝나냐면 산자로 끝나는구나. 산으로 끝나는 대체로의 물질들은 물론 예외도 존재하지만 대체로 산자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이 물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용액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이 수용액에 들어가면 무슨 화가 일어난다. 그저 얘네가 수용액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무슨 화가 일어난다고 했냐면 이온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개의 물질이 이온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산성 물질의 첫 번째 HCl이라고 쓰고 염산이라고 읽었는데요. 얘가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가서 수용액이 될 거야. 그러면 이 HCl이 이온화가 될 거거든요. 이온화라고 하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이온화를 시키는 방법 전 시간에 제가 알려준 기억이 나는데,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를 똑 나눠. 이렇게 똑 나눠서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거 앞에 게 양이온이고 뒤에 게 음이온이에요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건 쉽게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수소는 무슨 이온이 될 거냐면 양이온이 될 거고, 뒤에 있는 염소는 음이온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주기율표에서 이것들의 특징을 배웠으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1개라서 전자를 잃기 좋고,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7개라서 전자 1개를 얻기 좋잖아요. 그래서 수소는 양이온이, 염소는 음이온이 된다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제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수소와 염소를 반으로 나눠서 왼쪽에 양이온, 오른쪽에 음이온 이렇게 나누셔도 상관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온화를 시키고 봤더니 수소 이온과 염소 음이온이 나왔네요. 두 번째 볼게요. HNO3라고 쓰고 이거 질산이라고 읽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와 NO3로 이렇게 나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수소가 왼쪽에 있으니까 H 플러스와 그 다음에 NO3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NO3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질산도 마찬가지로 수소 이온과 질산 이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H2SO4라고 쓰시고 이거 황산이라고 읽었는데요. 얘도 역시 어디에서 끊을까? 그죠? H2에서 끊을게요. 왜냐면 이 H2에서 이 2자는 수소 거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의 플러스 뒤편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는데, 수소는 전자 1개를 잃는 아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는 1개밖에 못 써요. 근데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수소 이온 몇 개 나오냐면 그쵸, 2개 나옵니다. 그리고 뒤편에 있는 SO4에다가 우리가 음이온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SO4는 전자를 2개씩 얻는 아이래요. 그래서 E-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때 전자를 몇 개씩 잃고 얻는다. 그것까지는 뭐 자세하게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수소 이온과 황산 이온이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물질은 뭐가 있냐면 CH3COOH라고 아세트산이라고 읽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끊을까? H 어디 있어?
그치, HCH3니까 여기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H 여기도 있잖아. 그럼 어디서 끊어? 여기 CH3에서 이렇게 끊으면 될까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이 아세트산은 조금 독특하게 수소 이온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마지막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 양이온에다가 나머지 앞에 거 요 CH3COO까지 있잖아. CH3COO 얘가 바로 이온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 산성 물질에서는 수소 이온이 앞에 존재하고 이온이 뒤에 존재했던 반면 이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이 뒤편에 있고 이온이 앞쪽에 존재했으니까 얘는 예외니까 좀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대체적으로 공통점을 봤더니 산성 물질의 이온화 구조식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온화를 시켰을 때 얘네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어떠한 물질이 있어요? 산이라는 물질이 있다면 산성이라고 쓸게요. 이 산성 물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이온은 그쵸, 수소 이온이라고 했고요. 이 수소 이온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무슨 이온이었어요? 그쵸, 모두 다 마이너스 이온이었거든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으니까 이온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물질들이 산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수소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산성 물질들이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각각의 쓰이는 처가 다를 텐데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처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산성 물질이라면 꼭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수소 이온을 포함하고 있구나. 요거 꼭 체크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산성과 관련된 탐구 활동 한 개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림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다음에 내가 문제 풀 때 제대로 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내가 동그랗게 그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얇은 높이가 낮은 비커같이 생긴 그 페트리 접시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접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명한 접시. 거기에 가운데다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띄워 놓는 거야. 띄워 놓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 넣을 거냐면 HCl이라고 하는 물질을 집어 넣을게요. 그리고 이 푸른색 리트머스의 양극에 뭘 연결을 할 거냐면 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각각 연결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으면 왼쪽 부분이 붉게 변할까? 오른쪽 부분이 붉게 변할까? 그죠? 오른쪽 부분이 붉게 변할 겁니다. 왜냐면 자, 이 HCl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페트리 접시 자체에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 거냐면 어떠한 수용액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수용액에 HCl이라고 하는 이 묽은 염산을 녹이는 거야. 그러니까 녹여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염산은 무슨 화가 일어난다고 했었냐면 이온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때 묽은 염산이 이온화가 일어나면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으로 나뉘냐면 왼쪽 거 수소는 양이온이 되고요. 오른쪽 거 염소는 음이온이 될 거거든. 근데 이때 제가 예전에 원소의 주기율표 얘기할 때요. 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은 마치 자기가 전기적으로 무슨 전기인 양, 그죠? 플러스 전기인 양 행동한다고 했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는 이 염소 음이온은 자기가 마이너스 꼬다리 달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마이너스 전기인 양 행동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플러스를 달고 있는 이 수소 양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갈까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갈까? 그쵸? 수소 이온은 플러스를 띄울 거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소 양이온이 오른쪽으로 끌려가고요. 반대로 염소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끌려갈 거라고요. 근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려면 산성을 띄어야 변해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 않을 때 변해요? 그죠? 산성을 띌 때 변하잖아. 그러면 산을 띠는 물질은 염소 음이온이니 수소 양이온이니 그죠? 수소 이온이 바로 산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존재하고 있는 이 오른쪽 부분이 서서히 붉은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탐구 활동이 문제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형태이거든요. 제가 반드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쨌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산을 띠는 물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산을 띠는 물질인 수소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 쪽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여기 아래에다 적었어요. 수소 양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 쪽이 붉게 변함이라고 적었으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도 메모해 놓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염기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산성과 반대겠구나 라는 느낌적인 느낌 알겠죠? 자,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성, 물질이 뭘 의미하느냐? 염기를 띠는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산성 같은 경우는 산을 띠는 물질이라고 했던 반면 염기성은 염기를 띠는구나. 그러면 이때 이 염기를 나타내는 물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염기성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특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아까 산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 중에 뭐 식초나 레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산성 물질이라고 했던 반면 염기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기억나는 거? 그죠? 비눗물 같은 거. 또는 뭐 세제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눗물 말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는 빵 만들 때 사용하는 소다 같은 거 저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염기성 물질 중에 맛을 한번 따져보자면 이 염기성 물질은 어떤 맛을 띠느냐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떫은 맛을 가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오늘 가서 비눗물 먹어보지 말고요. 자, 그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어쨌든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염기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도 산성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나 지금 뭐라 쓰는 거지? 어떠한 리트머스 종이를 집어넣으면 이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있어요. 근데 산성 용액에는 우리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집어넣어서 붉게 변했잖아요. 이 염기성 같은 경우는 어떤 리트머스 종이에 반응을 하냐면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반응을 합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우리가 염기성 용액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무슨 색깔로 변하냐면 바로 파란색 또는 푸른색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쉽게 어떻게 외우냐면 산성 물질은 붉게 변하고 염기성 물질은 푸르게 변한다. 그래서 산북염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산성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고요. 염기성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염기성 물질에다 우리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집어넣어요. 그럼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그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염기성 용액에다가는 우리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집어넣는구나. 요거 체크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산성과 염기성의 또 반대적인 특징으로서 아까 산성 같은 경우는 뭐와 반응을 잘한다고 했었냐면 금속과도 반응을 잘한다고 했고요.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달걀 껍데기와도 반응을 잘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반면 이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는 염기성 물질에 금속을 아무리 집어넣더라도 금속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산성 같은 경우는 산성 용액에다가 우리가 마그네슘 같은 금속을 집어넣으면 막 기체가 발생했고 그 기체의 이름을 수소기체라고 했던 반면 염기성 용액에다가는 금속을 집어넣어도 절대로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 염기성 물질에 우리가 달걀 껍데기 또는 탄산칼슘을 집어넣잖아요. 이 달걀 껍데기와도 역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산성 같은 경우는 달걀 껍데기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염기성에서는 금속과도 반응 안 해, 달걀 껍데기와도 반응 안 해. 꼭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산성 같은 경우는 용액, 수용액에다가 산성을 집어넣어서 이제 산성 물질의 수용액을 만들어.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는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안 흐른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산성 물질의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 그러면 염기성 물질의 수용액에서는 흐를까 안 흐를까? 자, 요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산성과 염기성은 서로 반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다고 해서 염기성 물질 수용액 만들어도 얘는 산성과 반대니까 전류 안 흐를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염기성 물질을 물에다 녹여서 수용액 상태를 만들면 이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흘러요.
염기성 물질일 때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류가 흐른다. 이 염기성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 좋다 또는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용액 상태일 때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바로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무슨 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쵸. 이 염기성 물질도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산성과 염기성은 대체로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 색깔도 반대였고요. 금속과 달걀 껍데기와 산성은 반응하고 염기성은 반응하지 않는 거 서로 반대였거든요. 반면 수용액 상태일 때 전류가 흐르는 건 산성과 염기성 물질의 공통점이에요. 둘 다 이온화가 일어나거든요. 요거 중요한 점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실게요. 그러면 이 염기성 물질도 어쨌든 이온화가 일어난다며 미안해요. 그러면 이온화가 일어나고 나서 도대체 어떤 이온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그것을 염기라고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기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염기성이라고 하는 건 염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염기를 띠는 이온 OH 마이너스라고 쓰고 이거 뭐라고 읽냐면 수산화 이온이라고 읽습니다. 수산화 이온이에요. 산성 물질에서 산은 수소 이온이었던 반면 염기성 물질의 염기는 OH-라고 쓰고 수산화 이온이라고 읽습니다. 꼭 수소에는 플러스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OH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한다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산은 수소 이온이고요. 염기는 수산화 이온입니다. 그럼 저 OH를 띠고 있는 과학적 물질, 뭐 소다나 비눗물 이런 거 말고 조금 이렇게 고급진 거 그런 물질들 알아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OH를 가지고 있는 물질 뭐 있냐면 NaOH라고 쓰고 이거 뭐라고 읽냐면 OH는 아까 수산화였고 Na는 나트륨이니까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은 뭐가 있냐면 또 OH가 들어가는 거 KOH라고 쓰고요. 이거 K가 뭐예요? 맞아요. 칼륨이죠. 그래서 수산화 칼륨. 그 다음에 또 OH 들어가는 거 CaOH2라고 쓰시고요. 이거 수산화 칼슘이에요. 수산화 칼슘. 그 다음에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다 수산화가 들어갔잖아. 그럼 수산화가 들어가면 대체로 염기성 물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외적인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NH3라고 쓰고 이거 뭐라고 읽냐면 암모니아라고 읽거든요. 이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아 들어가서 암모니아 수가 되었을 때 얘도 바로 염기성 물질입니다. 자, 다른 것들은 O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저거 수산화 물질이구나, 수산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염기성 물질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이 암모니아수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라는 기체가 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 이제 암모니아 수용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수라고 부르는데요. 얘도 역시 염기성 물질이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이 염기성 물질들도 마찬가지로 산성과 마찬가지로 이온화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분리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수산화를 가지고 있는 염기성 첫 번째 물질 뭐가 있었냐면 NaOH라고 쓰고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읽었네요. 우리가 이거 이온화로 나눌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Na와 OH를 이렇게 똑 띄어가지고 왼쪽은 양이온, 오른쪽은 음이온으로 하면 편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물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기 좋으니까 양이온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왼쪽에 있으니까 Na는 양이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는 아까 음이온이라고 얘기했네요. 같은 방법으로 KOH 수산화 칼륨이라고 읽는데요. 얘도 칼륨이 왼쪽에 존재하니까 칼륨의 양이온, 그 다음에 OH 음이온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칼륨도 마찬가지로 1족 원소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잃기 좋아해서 양이온이 되나 어쨌든 왼쪽에 존재하니까 플러스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냐면 CaOH2라고 해서 수산화 칼슘 존재했는데요. 얘도 칼슘이 왼쪽에 존재했는데 칼슘 같은 경우는 2족 원소였잖아. 그래서 얘는 전자를 한 번에 두 개씩 잃어 2 플러스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OH는 무조건 전자를 한 개씩 얻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데 OH가 두 개 있었으니까 앞에다 2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를 맞추기 했을 뿐이에요. 자, 이 이온식에 있는 숫자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칼슘은 양이온, OH는 음이온이라는 거 이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모니아 수 볼게요. NH3를 암모니아를 물에 H2에 녹였다. 수용액을 만들었다. 이거 암모니아 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염기성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꼭 OH-가 있어야 돼. 자, 수산화 음이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 중에 OH를 하나 떼서 놓고 나머지를 합쳐봐. 자, H2O에서 산소 한 개 띄고 수소 한 개 띄어. 그럼 뭐가 하나 남아? 그치? H 하나 남잖아. 그 H를 NH3에 붙여. 그랬더니 NH 뭐돼? 그죠? 포 됩니다. 이거 무슨 이온이 되냐면 앞에 거니까 이제 양이온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 NH4를 뭐라고 읽을까? 암모늄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 암모늄, 양이온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까 산성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과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음이온이었거든요. 이 염기성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뭐야? 그죠? 수산화 이온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도 염기성, 이온화, 구조식 이라고 해서 염기성 물질을 우리가 이온화 시켰을 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알아봤더니 일단 염기를 띠고 있으면 수산화 이온이 존재해야 하고 수산화 이온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은 다 뭐가 될 거냐면 양이온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과 관련된 탐구 문제, 탐구 상황 한 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우리가 아까 산성에서 봤던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여기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얘는 바로 페트리 접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투명한 접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떠한 수용액이 깔려 있을 겁니다. 이 수용액은 다음에 문제 풀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에 이 수용액이 있고 거기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아까 산성 같은 경우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았던 반면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의 왼쪽은 플러스 극 전원 장치에 플러스 극에 연결했고요.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했어. 그리고 이 페트리 접시, 이 접시에 수용액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뭘 집어 넣을 거냐면 KOH라고 하는 수산화 칼륨을 집어 넣었다. 라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KOH를 집어 넣었을 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플러스 극에서 붉게 변할 건지 마이너스 극 쪽에서 붉게 변할 건 아니 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플러스 극에서 푸르게 변할 건지 마이너스 극에서 푸르게 변할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따져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인 거 아시겠죠? 자, 먼저 KOH라는 수산화 칼륨을 우리가 수용액에 집어넣어서 이제 수용액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수산화 칼륨도 역시 무슨 화가 일어나냐면 이온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KOH가 이온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왼쪽에 있는 칼륨은 양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OH는 음이온이 될 거거든요. 근데 양이온은 마치 지가 플러스 전기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고요. 음이온은 자기가 마이너스 전기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K 플러스는 칼륨 양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요? 그쵸. 마이너스 극으로 K 플러스가 끌려갈 거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라는 음이온은 반대로 끌려가야 되니까 플러스 극으로 OH 마이너스가 끌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서는 왼쪽 부분이 푸르게 변할까요? 오른쪽 부분이 푸르게 변할까요? 그쵸. 상대적으로 OH-를 띠고 있는 이 염기가 왼쪽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붉은색 리트머스의 왼쪽 부분이 점차적으로 푸르게 변하게 되겠네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OH-가 OH 이온이 어디 쪽으로 끌려가요? 그쵸. 이번에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요. 따라서 어디 쪽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냐면 플러스 극 쪽의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극 쪽에 푸르게 변함. 자, 여러분들이 산성과 염기성에서 이 탐구 활동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어느 쪽에서 붉게 변하고 어느 쪽에서 푸르게 변하는지 수소 양이온이 있으면 붉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OH-가 있으면 푸르게 변했구나. 요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산성과 염기성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볼게요. 이 산성과 염기성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징을 배웠잖아. 그러면 산성과 염기성 물질이 있을 때 우리는 얘네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묽은 염산이 있고 수용액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있다고 치자. 근데 얘네는 둘 다 수용액 상태일 때 투명해. 그럼 어떤 애가 산성이고 어떤 애가 염기성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는 뭘 가지고 구별할 수 있냐면 pH라고 하는 걸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pH 지수는 숫자가 몇부터 몇까지 있냐면 1부터 14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pH가 7일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7보다 작을 때 7보다 작을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7보다 클 때를 염기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숫자가 1부터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까지 존재할 때 pH가 7이다 라고 하면 얘는 중성이고 이 7보다 작을 때를 산성, 7보다 클 때를 염기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pH는 우리가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pH 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 pH 시험지가 있어요. 주황색 종이인데요. 이 pH 시험지를 이 용액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그 종이의 색깔이 변합니다.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에 따라 pH의 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이 pH 표시 그 색깔 판이 있어. pH 지수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숫자를 찾아내고요. 그 숫자가 예를 들어 pH 3이다. 그럼 얘는 산성이구나. pH 8이다. 그러면 얘는 염기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7일 때가 중성이고요. 7보다 작을 때가 산성, 7보다 클 때가 염기성이라는 거 요거 체크하실게요. 그 다음에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지시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시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해주는 시약이다. 그래서 지시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지시약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사용했던 거 리트머스 종이 있어요. 약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할 수 있는 종이로서 리트머스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pH 시험지 같은 경우도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말고 이제 주로 우리는 용액들을 지시약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지시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메틸 오렌지 라고 하는 지시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는 것 중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요것도 가장 대표적인 지시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도입해야 되는 거 BTB 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어떤 용액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BTB 용액이 다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지시약들이 각각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에서 어떠한 색깔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는 산성 용액에다 메틸 오렌지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중성에다가 집어넣으면 살짝 주황색을 띠다가 염기성으로 가면 갈수록 노란색을 띈다고 하는데요.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BTB 용액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이미 우리가 그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할 때 그때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이 용액에서만 붉게 변해. 무슨 용액? 그쵸. 염기성에서만 붉게 변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산성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 집어넣으면 반응 안 해서 무색이고요. 중성에다가도 역시 페놀프탈레인 용액 집어넣으면 무색이에요. 하지만 염기성에다가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하는구나.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TB 용액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BTB 용액은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중화 반응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나올 용액이에요. 그래서 BTB 용액의 색깔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BTB 용액은 보통 주황색 용액이야. 이 주황색 용액을 산성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산성 물질에다가 BTB 용액을 뿌리면 노란색으로 변해. 그리고 염기성에다 뿌리잖아. 그러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중성은 산성과 염기성의 중간이거든요. 무슨 색일까? 얘들아, 노랑 파랑 섞으면 뭔 색깔 나오니? 녹색 나오잖아요. 녹색이에요. 자, 여러분들 BTB 용액을 집어넣었을 때 산성에서는 노란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 중성에서는 녹색이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얘들아,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길긴 길었지만 그래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필기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이 지시학의 색깔 어디에서만 색깔이 변하느냐, 무슨 색을 띠느냐 요거 다음 시간에 또 나온다고 했으니까 꼭 체크해 놓으실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